우리 한남동에 있는 뭐 한남 상구역이라든지 그쪽도 괜찮고 하세요. 네, 그게 맞다고 생각하시면 하시면 되죠. 몇 년이나 걸릴 것 같으세요? 2배 올랐으니까 한 가구당 몇 억씩 더 내야 된다. 어떡합니까 그런 경우는? 그 낡은데도 전망이 너무 좋으니까. 난 부동산은 깨지는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빌딩지연 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서현웅 맞습니다. 대표님 지금 거주하시는 데가 정확히 어디예요? 저희 역삼동에 강남 센트럴아이파크에 살고 있습니다. 아파트면 공개되나요? 아 그럼요. 네. 네. 이미 공개되지 않았을까요? 세상이 너무 많이 알려졌어요. 네. 아 그럼 지금 거기 자가인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월세입니다. 네, 월세고요. 네, 5억에 700입니다. 네? 5억에 700이요. 아니 왜 이렇게 비싼 월세를 내고 지금 거기 살고 있는 거죠? 저희가 지금 46평 살고 있는데 저희 둘이 쓰는 이제 마스터룸, 네, 그 다음에 저희 첫째 아들이 쓰는 방, 그리고 둘째 아들이 쓰는 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일날은 이제 저희 부모님께서 오셔가지고 상주를 하면서 애들 이제 밥도 챙겨주시고 그리고 이제 라이딩도 해주시고 하는 역할을 하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평일날에 이제 주무실 방 해가지고 총 4개의 방이 필요해서 30평대는 이제 4개 방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방 4개 있는 46평짜리 집으로 이제 이사를 하게 됐죠. 근데 대부분 보면 강남 건물 투자하거나 자산가들은 실거주 한 채를 마련하고 계속 투자에 돌리는 걸 알고 있는데 왜 대표님들은 그걸 매수할 생각을 안 하시고 월세로 살고 계신 거예요? 저희도 그 처음에 이제 저희 자가가 있었고 이제 자가를 팔고 이제 건물을 선택을 했던 그리고 거고요. 또 뭐 그거를 그쵸. 건물을 선택하고 자가를 샀습니다. 네, 자가 있어요. 네. 저희 무주택자 아닙니다. 참고로 설해마을에 고급 빌라 있습니다. 60평짜리 고급 빌라 있어요. 근데 어쨌든 거기는 저희가 이제 회사도 멀기도 하고 맞아요. 둘째가 좀 어리다 보니까 이제 좀 초등학교 가까운 곳, 학원들이 좀 가까운 곳을 선택하기 위해서 저희가 역삼동을 선택했었죠. 아 그럼 실제로 대표님들에게 상담받으러 오시는 강남에 사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분들은 대부분 1주택자인가요? 아니면 무주택자인가요? 1주택자분들이 대부분이시죠. 그쵸. 그리고 이제 뭐 2주택, 3주택이신 분들도 많이 있고요. 무주택이신 분들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 본인 집들은 좋은 거 하나 있으시고 건물 투자를 방향을 보시고 이제 저희를 찾아주시죠. 그 분들 중에 가장 많이 하는 말씀이 있는데 강남에 재건축 아파트를 사야 되느냐 아니면 건물을 사야 되느냐 정말 많이 물어보세요. 또는 강남에 이제 재건축 아파트를 매입했을 때 노후가 준비될까요? 또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이런 질문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서마스터님이나 대표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강남 재건축도 있지만 예를 들어 우리 한남동에 있는 뭐 한남 상구역이라든지 뭐 그쪽도 괜찮고 여러 가지가 이제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 이쪽에도 이제 투자하는 걸 어떻게 생각을 하냐? 하세요. 네, 그게 맞다고 생각하시면 하시면 되죠. 근데 오래 걸려요. 문제는 진짜 오래 걸립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잠실주공 5단지만 봐요.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 압구정에 있는 아파트들 봐봐요. 거기가 예를 들어 다 뭐 이주가 되고 실제 공사가 들어가서 준공이 되고 사람들이 입주하려고 그러면은 지금으로부터 대충 몇 년이나 걸릴 것 같으세요? 10년. 10년 넘게 걸리죠. 넘게 보통 아파트 짓는데 네. 4년 걸리니까. 네. 그렇죠. 거기에다 그 사람들 다 이주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면은 지금 2024년인데 우리 10년 뒤면 몇 살이에요? 그것도 지금 시작했을 때 얘기잖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아직 뭐 관리처분 인가라든지 이런 게 안 나 있으면 어떡할 거야? 그럼 뭐 15년, 많게는 20년도 볼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요새 좀 그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막 추가 분담금. 네. 그쵸? 분담금 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공비를 뭐 땡땡건설에서 650만 원에 평당 하기로 했는데 공사비가 올라가고 지금 뭐 1,200만 원에 막 인상해달라 2배 올랐으니까 한 가구당 몇 억씩 더 내야 된다. 어떡합니까 그런 경우에는? 저는 네. 목적 자체가 중요한 게 내가 몸테크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저희가 재건축 아파트 들어가서 내가 저렴한 금액으로 이걸 샀어. 그 다음에 나중에 내가 여기서 10년, 20년 정도 살다가 좋은 아파트로 됐을 때 내가 입주까지 하면서 그 생활을 내가 할 건지 아니면 이거 투자로 할 건지 이 목적 자체가 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빌딩이라는 거는 월 현금 흐름이 나와요. 월 현금 흐름이라는 거는 이제 월세, 예, 월세가 나오고 뭐 이자 빼고 나머지가 이제 순수익이라는 건데 아무리 강남 아파트가 있고 내가 일을 해서 돈을 벌더라도 사람들이 대부분 은퇴하면은 원하는 게 뭐냐면은 월 현금 흐름인 거예요. 내가 아파트 있고 재건축에 묻어놨어. 근데 내가 일은 이제 은퇴를 했어. 돈 어디서 들어와? 국민연금 받을 나이면은 뭐 60 몇 세잖아요. 그 나이 때까지 그 국민연금 나와봐야 뭐 얼마 안 하잖아요. 그쵸? 그거 갖고 어떻게 생활이 되냐고. 그때 뭐 예를 들어 이거 팔았어. 그러면 우리가 뭐 65세야, 6세야. 우리 자식들은 몇 살이야, 그럼? 40 몇 살이잖아요. 얘네들 뭐 결혼해가지고 애 막 손주들도 있고 할 거 아니에요. 그쵸? 아, 현실적으로 그게 어떻게 노후 준비냐고. 우리가 빌딩을 사는 거는 아까 말했던 그런 시세 차익. 시세 차익은 아무 데서나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강남 빌딩이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으니까 강남은 어쨌든 아파트 값이 올라가면은 이 땅값도 같이 올라가요. 플러스 알파 월 현금 흐름. 현금 흐름이 있어야 은퇴가 된다. 그래서 묻어놓고 자산은 올라가면서 월 현금 흐름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재건축보다는 빌딩이 더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죠. 대표님들은 실제 서초 강남의 아파트도 사봤고 살아봤고 지금 살고 있고 강남에 100억 넘는 빌딩도 보유하고 있잖아요. 네. 각
각자의 장단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첫 번째, 내 집은 무조건 있어야 된다. 이거는 이유 불문하고 우리나라 국민이라면은 진짜 다들 꿈꾸실 거예요. 내 집 하나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나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지만 내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내 가족들의 보금자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안정감이 있어요, 진짜.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실거주 플러스 알파 자산 증식에는 내 집 마련은 반드시 필수고요. 두 번째, 건물을 갖다가 되어 있는 걸 사는 거는 또 이제 어떻다고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하나 확실한 거는 노후된 거를 사서 부시고 새로 짓잖아요. 여기에서 시세 차익은 무조건 납니다. 다만 이걸 이제 많이 먹냐 조금 먹냐 이거의 문제인 거지, 시세 차익은 무조건 남을 수밖에 없어요. 공급자 이제 측면에서 이제 하게 되는 거잖아요. 경기가 좋을 때 많이 먹을 수 있고, 그리고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뭐 조금 덜 먹을 수밖에 먹죠. 없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이 건물에서 월세는 계속 발생이 되거든요. 근데 물론 저희는 이제 아직 현업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월세에 의존을 하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가져 보니까 와, 내가 만약에 뭐 50이고 60이고 이제 뭐 은퇴를 바라보는 시점에서 이런 걸 했다. 그 시세 차익 일단 받잖아. 그리고 당장 안 팔아도 달달이 내가 거기서 이자 내고도 월 한 7, 800씩 나와. 그러면은 뭐 이제 든든한 거죠. 집 하나 있고 건물에다가 신축까지 해가지고 시세 차익도 받고 월세도 나온다. 저희도 최고죠. 지금 이렇게 열정적으로 일을 하는 이유가, 이렇게 저희가 공격적으로 디벨로 투자를 한 다음에 나중에 저희가 은퇴 시점에는 대출을 많이 안 받더라도 현금 흐름을 좀 높이고 맞아요. 네, 나중에 은퇴를 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반대로 이게 장점이잖아요. 아파트만 가지고 있을 때 단점, 건물만 가지고 있을 때 단점, 그것도 얘기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단점이라고 하면 아파트는 이제 자산의 크기가 딱 그거밖에 없다. 왜냐면 지분이니까 아파트는. 그리고 5억 10억 네. 올라가는 게 더뎌요. 진짜 네. 불장 만나야 5억 10억 올라가는 거지. 요즘 또 많이 내려왔더만요. 보니까 자산의 크기가 올라가는 데 있어서는 조금 한계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고 나쁘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집 한 채는 무조건 있어야 돼요. 이게 사실 투자용보다는 내가 내 가족들이 살기 편하고 이제 그거에 있어서 중요한 거지. 시세 차익을 보겠어 이러면서 아파트 투자하시는 분들은 내 집 마련은 없으실 겁니다. 세금 내면 그것도 뭐 별거 네. 없어요. 예를 들어 10억 올랐어. 그러면 그 반 세금 내야 돼 또 어차피. 네. 그리고 이제 건물을 갖고 있을 때 단점 뭐가 있을까요?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있는 것보다 스트레스가 많다. 저희가 뭐 외실할 때도 그렇고 신축하는 데 있어서 스트레스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뭐 이런 금리의 변동이라든지 이런 거에 신경을 아예 안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것도 이제 디벨롭 사업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그 스트레스와 이런 신경 써야 되는 일이 좀 있다라는 게 단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임대 사업자거든요. 왜냐면 월세를 받는다는 거는 내가 누군가한테 임대를 해서 그 수익을 본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월세 날에 대한 좀 민감함이 당연히 있습니다. 2천만 원이건 3천만 원이건 4천만 원이건 월세 날 되면은 좀 예민해요. 아, 몇 시쯤 들어올까? 안 들어오면 전화 한번 해볼까? 이럴 수도 있고, 특히나 근데 조그만 거, 뭐 원룸 갖고 계시는 분들, 혹은 이제 구분상가 갖고 계시는 분들, 영세할수록 월세 날이 밀려요. 네. 그리고 늦게 늘 확률도 높고, 월세 받는 거에 대한 이제 스트레스가 아무래도 크죠. 네. 근데 대표님들 아까 내 집 마련 필수라 했잖아요. 건물이 있으면 거기서 월세 소득이 들어오잖아요. 그거 받아서 그냥 나는 좋은 아파트에 월세로 내 집 안 마련하고 살아도 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희도 건물에서 임대료가 들어오기도 하고, 임대 아파트 살 때는 진짜 이게 막 자격지심이기는 한데 막 나만 집이 없는 것 같고 막 이렇게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사실 집을 팔고 이 건물을 사니까 나 건물 한 채 있는데 집이 없어도 뭐 월세로 내가 내면서 편한 데 살면 되지,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살다 보니까 그래도 집 하나는 있어야겠다 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것 같아요. 제일 좀 한계점을 느끼는 게 뭐냐면은, 저희가 이 신사동도 이렇게 인테리어를 해봤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집도 이 기본형 말고 제가 돈 좀 들이더라도 인테리어를 해서 새 들어있는 집은 제 집이 아니다 보니까 마음대로 할 수가 인테리어 없잖아요. 과하게 할 수 없죠.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 9월이면은 이제 2년을 살게 되는 건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한계점은 좀 느껴요. 예. 그리고 또 저희가 뭐 설해마을에 집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게 뭐 2년, 뭐 4년 지나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다른 분들을 좀 많이 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좋은 집들을 보면서 저희가 또 그 눈높이가 좀 또 높아지는 것 같아요. 혹시 몰라갖고 이제 저희가 설해마을 들어가야 되나 해가지고, 설해마을도 만기가 돌아오는데 전화드려서 이제 혹시 이제 뭐 퇴실하실 거냐, 네. 아니면 이제 저희가 뭐 들어가던가 뭐 이렇게 하려고 한다 그랬더니 2년 더 계신다 그래가지고. 네. 아, 그리고 제가 이번 46평을 처음 살아봤어요. 살면서 저 처음 여기 입주할 때 엄청 크다고 생각하고 입주를 했거든요. 근데 막상 거의 2년을 살아보다 보니까 여기도 다 채워졌어요. 더 이상 여기도 이제 만기가 얼마 안 뭐가 남았어요. 들어갈 게 없어. 제가 막 옷을 더 집어 넣을 것도 없고 공간도 없고, 뭔가를 새로 이렇게 채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넘어가야 되겠구나. 이제 우리는 60평이나 70평대로 가야 된다 이제는. 서마스터가 항상 얘기하는 게, 이 집에서 담을 수 있는 건 다 담았다. 다 담았어. 조금 더 큰 끝났어. 곳으로서 맞아요. 더 담자라고 항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사람마다 다를 것 같아요. 누구는 건물을
건물을 사야 되고 누구는 아파트를 사야 되는 사람들이 딱 정해질 것 같은데,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 현금이 20억 정도가 있습니다. 개인으로. 재건축을 하나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빌딩 하나 더 사시겠습니까? 전 당연히 빌딩이죠. 빌딩이죠. 당연히 빌딩이죠. 왜냐면 재건축은 이렇게 해놓고 말 그대로 시세 차익용 투자인 겁니다. 그래서 묻어놓고 그냥 기다리는 거죠. 10년, 20년을 기다려야 돼요. 맞아요. 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성격이 되게 활발해요. 내가 행동을 안 하면은 결과물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건물은 이게 진짜 명확하게 투명해요. 투명해. 내가 예를 들어 신축을 했어. 혹은 리모델링을 했어. 아니면 내가 뭔가 수선을 했어. 그거에 따른 그 뒤에 임대료라든지 시세 차익이라든지 이게 확연하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매매 사업자, 임대 사업자, 어찌됐든 제2의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행위들을 한다고 하면은 그에 따른 이제 단기적인 수익들, 제가 말씀드리는 단기는 뭐 1년, 2년 이게 아닙니다. 아까 재건축은 10년, 20년 걸린다 그랬잖아요. 네, 건물 같은 경우는 짧으면 3년, 길면 5년 요 정도로 봐가지고 한 사이클이라고 보거든요. 이렇게 10년이면 2번을 할 수 있잖아요. 내 자산을 2번 점프할 수 있는 시간에 재건축도 당연히 좋죠. 재개발 재건축도 당연히 좋은 이거는 상품인데 투자자의 성향이에요. 맞아요. 이게 단기간에 조금 빠르게 엑시트하고 좀 공격적인 투자를 하실 거면 건물로 하셔야 되고, 나 이런 거 너무 귀찮아. 난 그냥 이 목돈을 묻어놓고 10년, 20년 기다렸다가 시세 차익 보면 돼. 뭐 이런 성향도 있으시거든요. 맞아요. 그런 거 하시면 투자의 되고. 정답은 없습니다. 맞아요. 네, 투자자의 네. 성향입니다. 그러면 뜬금없는 질문인데요. 근데 진짜 이제 실거주를 위한 내가 아파트를 하나 사겠다. 대표님들은 어디에 사실 예정이신가요? 지금 좀 많이 봤어요. 실제로 저희가 최근에 진짜 저희 지금 이사를 진지하게 알아본다고 많이 봤는데 저희가 처음에 이제 회사가 역삼동이었으니까 이제 역삼동으로 집을 왔었고, 제가 신사동으로 오니까 이쪽 근처에 보니까 사실 좀 너무 노후된 거예요. 압구정 너무 노후됐고, 그다음에 이제 본 게 이제 잠원동의 뭐 고급 빌라, 옛날에 뭐 띠에라 하우스, 빌포라리스, 또는 잠원동에 새로 생긴 레미안 리오센트도 봤었고, 반포자이도 봤었고. 이게 정말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 이게 저희가 아이들이 2명 있다 보니까 학군이 좋으면 뭐 반포자이나 이런 데 단지 내 학교도 있고 너무 편하잖아요. 학원들도 가깝고. 또 너무 낡았어. 또 신축으로 가려면 비싸. 좁아. 좁아. 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집 선택하기가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혹시 대략 어디를 지금 우선순위라고 보는지? 지금 선상에 있는 게 반포에 지금 첫 입주하는 아파트가 있더라고요. 거기 레미안 원펜타스. 원펜타스. 네, 거기 60평짜리하고. 그게 아직 이제 입주를 안 해가지고 맞아요. 9년도 아직 안 했어요. 사전 점검 끝났죠. 그래서 거기 60평 혹은 이제 시그니엘도 보고 하는데 좋더라고요. 네. 근데 두 분 어차피 월세 살 수 있잖아요. 그럼 그 현금으로 압구정 현대 재건축은 생각 안 하셨나요? 했었는데 저도 정말 심각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면 최근에 저희가 신현대 갔다 왔잖아요. 그 낡은데도 전망이 너무 좋으니까 맞아요. 그냥 복도식 아파트인데도 현관이 너무 예뻤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살 자신이 없는 거죠. 그 주차장, 1층에 그 주차장, 낡은 복도, 이거는 제가 정말 돈을 시세 차익을 많이 본다 하더라도 그건 아직 10년 더 남았어요. 10년 더 남았는데 10년을 제가 살 자신이 없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집이건 건물이건 재건축이건 사는 거 좋습니다. 사는 거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그거보다 중요한 거는 이제 유지를 잘하는 겁니다. 유지를 잘해야 돼요. 예를 들어 영끌 대출을 많이 받아갖고 이자 부담 될 정도로 해서 무리하게 샀단 말이죠. 근데 오르지는 않고 이자가 과도하게 나와. 이러면 유지를 못하고 이 부동산은 깨지는 겁니다. 근데 물론 운대가 좋아서 이게 팡 튀어갖고 뭐 시세차익 보고 빠질 수는 있지만 그런 경우는 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묻지마식 혹은 이제 기대 심리에만 너무 잔뜩 젖어가지고 투자를 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유지를 잘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도 똑같습니다. 이제 방금 이제 우리 진영쌤이 얘기한 것처럼 압구정 현대를 저희가 샀어요. 거기서 저는 10년, 20년을 살 자신이 없습니다. 환갑될 때까지 살아야 돼요. 그러면 네, 진짜 그리고 억울할 것 같아요. 안 돼요. 그거는 저희 자식들 좋은 일 시키는 겁니다. 안 됩니다. 저희는 저희를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투자라든지 재개발, 뭐 재건축, 뭐 건물, 아파트, 뭐 투자에 뭐 정확한 뭐 정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 상황에 맞게, 그리고 나의 목표와 목적과 맞게 결정을 하시면 되시고, 어떤 걸 사시든지 좋은 곳 입지에 사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유지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를 오늘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다음에 또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